그리고 1억을 빨리 모으고 싶은 월급 한 2, 300만 원 정도의 직장인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저축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100일에 500만 원을 먼저 모아보셨으면 좋겠어요. 100일에 500만 원을 모으기를 한다면 말 그대로 한 달에 166만 원 정도를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한 250, 300,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이 사실 166만 원을 빼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 100일에 500만 원의 그 저축의 문턱을 만기라고 하죠. 그 문턱을 좀 넘으면 그 다음에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저는 100일에 500만 원을 먼저 하고요. 그 250만 원은 166만 원을 빼면 84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 84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생활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아직 젊은 친구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또 가정을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확실히 그 약간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500만 원을 먼저 모으고 그게 네. 달성이 된다면은 또 약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1억이라는 약간 좀 거대한 목표에서 내가 느끼는 좀 장벽이라든지 그런 네. 것들을 좀 해소해 주면서 지치지 않고 모으게 하는 네.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우리가 적금 만기를 타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이 적금 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꾸준하게 네네. 끝까지 간다는 게. 그래서 그 500만 원을 좀 짧게 모아보는 거잖아요. 100일에 500만 원은 100일이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맛보고 그 다음부터 좀 습관을 잡아서 저축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축액을 최대한 늘리고 싶어하는 월급 한 250만 원 정도 직장인에게 이에 맞는 월급 관리법을 제시해 준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저축을 늘리고 싶으면 일단 지출을 줄여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거나 우리가 수입을 좀 늘리고 싶거나 이런 분들이 다 수입만 늘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수입 늘리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일단 지출을 먼저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대부분 젊은이들이 꾸민비와 외식비가 좀 많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 조금만 줄여도 그리고 남에게 이렇게 선물해 주는 거 있죠. 뭐 쿠폰 이렇게 날린다고 표현하죠. 그런 거만 조금만 줄여도 또 생일 같은데 조금만 우리가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좀 저렴한 데서 그런 데서 하면 아무래도 좀 지출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좀 해보면 어떨까 해요. 요즘 막 인스타라든지 네. SNS가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약간 좀 나 여기 갔다 좀 보여주시기 이런 게 좀 강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데다 이제 돈을 많이 쓰면은 돈을 못 모으는 그런 네. 현상도 발생을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자제를 해야겠네요. 네, 저는 그리고 아예 깔때기 저축법이라고 있어요. 한 곳에 모으는 거. 네, 깔때기는 입구가 넓고 출구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돈을 한 곳에 막 여기저기 이렇게 조금씩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넣으면 조금 빠르게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이게 늘어나는 숫자가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약간 보이다 재밌고 보니까. 약간. 네. 네. 그래서 그 한 번에 저축하는 거, 그걸 한번 좀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억까지 모으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작가님께서도 초반 1억을 모을 때까지 무조건 지켰던 습관이나 규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일주일 7만 원 살기를 처음부터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절약. 네, 무조건 모으는 거, 모으기를 하려면 절약이 먼저니까 그렇게 절약을 했고요. 가장 힘든 게 사실은 절약이에요. 종잣돈을 모을 때. 그런데 만일에 나는 절약이 너무 힘들고 수입은 늘리고 싶어 하면은 젊으니까 젊을 빛을 조금 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투잡을 조금 권하는 거죠. 네, 투잡을 뭐 주말 알바를 좀 한다든가 주말 알바를 하면 돈 쓸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그렇게 그 투잡을 해서 조금 수입을 좀 늘리는 방법을 조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규칙을 지켰을 때 가계부를 꾸준히 쓰는 방법을 했어요. 일주일 7만 원 살게 할 때. 그래서 내가 지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 분석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내 상황. 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사람들은 이 현 상황이 다 틀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라는 그런 걸 먼저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시작을. 확실히 약간 맹목적으로 뭐 절약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현재 나의 상황을 좀 잘 분석을 해보고 네, 내가 그런 것도 빚이 중요하네요. 많으면 지금
빚이 많은데 저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빚을 많을 때는 빚을 갚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집담보대출 같은 빚은 좋은 대출이죠. 말 그대로 그런 빚들은. 왜냐면 그 집을 뭐 매도를 했거나 그러면 없어지는 빚이에요.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 신용대출을 받는다든가 마이너스 통장을 받는다든가 이런 대출은 그냥 나쁜 대출이라고 봐요, 저는. 걔는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갚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빚이 좀 많다 하면은 무조건 빚부터 갚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비상금을 조금 마련해 놓고 갚으셔야 돼요. 비상금이 없으면 무슨 일이 터지면 내가 또 빚을 져야 돼요. 근데 비상금을 조금 마련해 놓으면 그래도 그것 때문에 빚을 계속 갚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비상금이 해결을 조금 해줘요. 그래서 비상금을 좀 마련해 놓고 신용카드 없애기. 저는 이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 때문에 다 저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내 돈이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신용카드 회사가 주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월급을 그냥 가져가잖아요. 내가 그 다음에 또 가져가고 해서 신용카드를 조금 없애면, 삶이 훨씬 풍족해집니다. 저는 4년 5개월 됐습니다. 없앤 지. 삶이 어떻게 풍족해지는 게 많이 모여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나간 돈이 없는 거죠. 다음 달에 내야 될 그 명세서가 안 오잖아요. 제가 아직도 잊지를 못하는데 첫 달에 신용카드 없앤 그 다음 달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신용카드 값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신나서 종잣돈을 조금 모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고 네, 하잖아요. 네. 월급날 딱 들어오면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카드값 내는 날이면 이게 다 빠져나가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다. 네. 굉장히 행복하죠. 네. 그래서 신용카드가 없어도 해외여행 갈 수 있고요. 신용카드가 없어도 모든 물건을 사실은 구매할 수 있고, 네. 집 담보대출도 신용카드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저는 대출을 받을 때 보통 신용카드로 해서 뭐 얼만큼 쓰시면 이자 할인을 해줘요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아파트 대출 받을 때. 근데 제가 해보니 체크카드도 가능한 거예요. 저는 체크카드로 얼마를 썼을 때, 이자 할인해주고 그런 것도 다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없애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가난했던 찜질방 이모에서 억대의 자산가가 된 스토리로 많은 분들에게 좀 감동을 주셨는데, 네네. 그렇게 되기까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하기 싫은 일을 매일 2시간 했어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요? 네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하기 싫은 거는 일단 독서였습니다. 책 읽기가, 네. 네, 책을 잘 못 읽었어요. 네, 이제 책 읽기가 잘 안 되던 사람인데 그 독서를 계속 2시간씩, 뭐 2시간을 계속 읽은 건 아니고 뭐 1시간 읽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운동도 조금 했었고요. 그 다음이 절약이었죠. 절약도 잘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 세 가지를 그냥 그 2시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평균 2시간인 거죠. 더 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2시간을 하기 싫은 거를 가장 제가 어려워했던 거, 네, 그런 것들을 정말 규칙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렇게 했더니 제가 바뀌었더라고요. 어느새 보니까 제 인생이. 그래서 처음에 부자의 습관을 따라하고자 시작한 거거든요. 부자들은 새벽에 일어난대. 부자들은 독서를 한대. 부자들은 절약을 한대. 운동을 한대. 이거를 막연하게 따라했어요. 막연하게 따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 몸에 이렇게 습관으로 잡혔고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 영화 배우가 이렇게 영화를 찍을 때 액션 그 장면부터 찍는데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걸 찍고 나머지를 쉬운 거를 나중에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저도 그러면 지금 하기 싫은 거 하고 나중에 하고 싶은 거 하자. 하기 싫은 일을 계속했더니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서 조금 살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하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하고 사는 거죠. 독서 같은 거 하기 싫으면은 그 새벽에 일어나서 집중이 잘 안 되거나 안 그런 되죠. 부작용은 없나요? 안 되죠. 일단 졸립니다. 네, 일단 졸려서 네. 저는 일단 커피를 내려요. 네, 그 새벽에 커피를 내려서 그걸 마시면서 이제 졸음을 쫓고 너무 졸리면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읽었어요. 네, 그렇게까지 좀 했었고 그래도 4시에 정말 졸리다 하면은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6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주씩 10분씩 당겨요. 그러니까 한 주 지나서 5시 50분, 한 주 지나서 5시 40분, 뭐 30분 이렇게 당기니까 제 몸이 이렇게 눈치를 못 채면서 일어나지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한 3년 이상을 4시에 일어났어요.
지금은 5시 좀 넘어서 일어납니다. 네. 4시에 안 일어나도 되더라고요. 네. 이제 잠도 좀 충분히 주무시고. 네. 이제 나이가 더 먹어가니까, 이러다가 아프겠구나 싶어서, 네. 너무 이제 숙면을 못 취하면 아프겠구나 해서, 이제는 좀 자야겠다 해서, 1시간을 좀 늘렸더니 훨씬 낫더라고요. 네. 훨씬 낫죠. 네. 10분만 자고라도 낫는 네. 것인데. 그리고 요즘 그 젊은 세대들 중에서 돈을 빨리 불리고 싶어서 뭐 코인이나 주식 투자에 올인하는 그런 케이스도 좀 많은데, 아니면은 아예 돈에 관심 없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그런 좀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2030 세대들에게 인생과 돈에 대한 뭐 깨달은 철학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제가 3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무엇부터 시작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요. 약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 조금만 젊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희 자녀들 세대예요. 30대면. 그래서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 재테크를 시작한다면 공부 먼저 시작해서 제대로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렇게 한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한방이 한방일 수도 있는데 아닐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거를 아직 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같은 나이 먹은 사람이 지나와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아는 거죠. 그리고 젊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아예 극단적으로 돈을 모으지 않는 분들은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3포 세대, 뭐 5포 세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 다 포기한다. 네, 맞아요. 집도 네. 포기하고 뭐 심지어 외모도 포기한다는 세대도 있어요. 뭐 7포 세대 들어가면 외모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뭐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이런 거에 지금의 생활에 즐기자라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 그럼 노후가 좀 어렵잖아요. 부모님이 뭐 정말 재벌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 조금만 노력하면 저보다 젊은 분들은 머리도 훨씬 좋고요.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요. 도구 사용도 빠르고요. 네. 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일었을 수 있는 거를 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젊은데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 이미 30대 초반인데 뭐 경매를 배워서 경매로 뭐 집을 한 2-3채를 하시는 분도 있고 무인 창업을 열어서 무인 창업을 막 3-4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은 또 그걸 가지고 또 계속 불려요. 자산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